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수아는 아침 6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불려두었던 쌀을 안치고 냉장고에서 꺼낸 재료들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3가지. 시어머니 금례가 명절마다 요구하는 상차림이었습니다. 수아가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6해가 지나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이 자리에 서는 일도 이제는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찍 일어나 뉴스를 보고 있었고 시누이 은지는 아직 방에 있었습니다. 남편 동현은 전날 처남과 술을 마셨다며 늦게까지 자고 있었습니다. 금례는 9시가 다 되어서야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진지 준비 다 됐어요. 금례는 부엌 입구에 서서 잠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갈비는 좀 더 졸여. 색이 덜 났어.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불을 낮추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전 내내 수아는 부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일어나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는 동안에도 동현이 씻고 나와 아버지와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에도 수아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수아 본인도 다른 가족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런 집이었고 그냥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12시가 넘어 상차림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금례가 직접 식탁 앞에 서서 그릇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마지막 나물 그릇을 들고 부엌에서 나오다가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상을 차리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수아는 내심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으려 가까이 다가서다가 식탁을 한 번 더 훑었습니다. 자리가 5이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4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금례, 동현, 은지. 4사람 앞에는 밥그릇과 국그릇, 수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아가 앉아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잡채 그릇 하나였습니다. 금례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앉을 자리가 좀 부족하네. 오늘 음식이 많아서. 식탁에 남는 자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수아의 눈에도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부엌에서 드셔도 되잖아요. 거기가 더 편하지 않아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아기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자리에 한참 더 서 있어야 했습니다. 수아는 나물 그릇을 조용히 식탁 가장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엌 조리대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것을 집었습니다. 거실이 보이는 각도로 조금 나와 섰습니다. 셔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음소거 상태였습니다.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4사람이 앉아있는 식탁. 빈 5번째 자리. 그 자리에 놓인 잡채 그릇 하나. 수아는 사진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 너머로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현이 무슨 말인가를 했고 시아버지가 낮게 웃었습니다. 금례가 그러게요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수아는 물을 잠갔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작년 설에도 수아의 자리는 늘 나중이었습니다.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상이 좁아서 어른들 먼저 드셔야 해서. 그때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수아가 처음 한 일은 항의도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명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동현은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급한 업무가 생겼다고 했고 수아는 배웅을 했습니다. 은지도 오전에 짐을 쌌습니다. 시가에 남은 것은 금례와 시아버지 그리고 수아였습니다. 명절 뒷정리는 늘 수아의 몫이었습니다. 동현이 남아주면 좋겠지만 수아는 그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꺼내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수아는 집안을 돌았습니다. 이불을 개고 화장실을 닦고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음식을 용기에 나눠 담고 버릴 것은 분리해 두었습니다. 금례는 오전 늦게 일어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수아야, 냉장고 위 칸부터 써야 해. 네, 알겠습니다. 점심 준비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금례가 안방에서 수아를 불렀습니다. 수아는 손을 닦고 들어갔습니다. 금례는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려다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아야, 강서 쪽 아파트 있잖아. 너 혼자 명의로 되어 있지.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례가 계속 말했습니다. 동현이랑 같이 사는 집인데 한 사람 이름만 있으면 나중에 복잡해져. 이번에 정리 좀 해두면 어떻겠어? 수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동현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금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을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수아는 안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발걸음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방금 들은 말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강서 아파트. 수아가 결혼하기 전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수아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고 수아의 이름으로 된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왜 지금 나왔는지를 수아는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처음 꺼낸 말치고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래 생각해 두었던 말처럼. 수아는 그 자연스러움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이런 종류의 자연스러움은 늘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깊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눈을 떴을 때 시간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수아의 발걸음은 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한켠에 오래된 서류함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관리하는 사람은 늘 금례였습니다. 수아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잠금 장치는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천천히 당겼습니다. 파일들이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수아는 하나씩 꺼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 서류, 은행 통장 사본들. 세 번째 파일을 꺼냈을 때 수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파일 안에 서류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증여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증여인 란에는 수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중인 란에는 금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건 란에는 강서구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감 위임장 양식이었습니다. 날짜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서명 칸도 비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두 서류를 한 줄씩 읽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공동명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증여인은 수아였고 수중인은 금례였습니다. 수아의 아파트를 금례 앞으로 이전하기 위한 서류였습니다. 날짜와 서명만 받으면 되는 상태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갤러리 안에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서류를 원래 순서대로 파일에 넣고 서류함을 닫았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잠시 더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어제 금례가 꺼낸 말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수아는 이제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례의 오랜 친구 2명이 시가를 방문했습니다. 수아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당일 오후였습니다. 손님 오시니까 저녁 신경 써서 해줘. 수아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선을 굽고 국을 새로 끓이고 전을 더 부쳤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서며 금례를 보고 말했습니다. 살림 잘하는 며느리 뒀네. 금례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죠 뭐. 수아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반찬 그릇을 들고 나가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집에서 표정을 관리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수아 자리도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는 날에는 늘 그랬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금례가 수아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강서 쪽 아파트 요즘 시세가 어떻게 됐어? 수아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님들은 별 생각 없이 음식을 집었지만 수아는 그 말이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왔는지를 알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금례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거기 많이 올랐다던데. 명의 문제도 있고 하니 이번에 좀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 손님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다들 부동산 정리 서두르더라고요. 금례가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가족 앞으로 되어 있어야 나중에 복잡하지 않죠.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아는 그 짧은 침묵 사이에 한 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안방에서 꺼낸 말. 그리고 오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꺼낸 말. 금례는 같은 방향의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자리일수록 수아가 쉽게 반박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은 말처럼 당연한 말처럼 들리게 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수아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오늘 들은 말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가족 앞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에서 가족이 누구를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동현인지 금례 본인인지 아니면 은지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마지막 그릇을 헹구고 행주를 집었습니다. 물기를 닦으며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서류함 안에서 본 것. 아직 서명이 없는 증여 계약서. 금례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꺼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날짜를 적고 오늘 들은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손님 앞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도 함께 적었습니다. 화면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류함 안에 그 종이 2장. 수아의 이름과 금례의 이름이 각각 적힌 줄들. 수아는 그것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금례가 다음에 그 서류를 꺼낼 때 수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수아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시아버지 약을 챙기고 금례가 부르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 수아는 시간을 쪼갰습니다. 금례가 낮잠을 자는 1시간 동안 수아는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부동산 증여 절차, 인감 위임장의 법적 효력, 증여계약에서 증여인의 의사철회 가능 여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수아가 한 번도 찾아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증여는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했습니다. 아직 수아의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 서류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이미 작성되어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것을 메모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금례가 수아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수아야, 그 서류 이야기 좀 하자. 수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서류요? 강서 아파트. 이번에 정리를 해두고 싶어서. 나중에 복잡해지는 것보다 지금 해두면 서로 편하지 않겠어. 수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 아파트는 제 부모님이 저한테 마련해 주신 거예요. 결혼 전부터 제 명의로 두기로 된 거고요. 금례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인데 한 사람 이름만 있는 게 말이 돼?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현이랑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금례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례가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수아는 조용히 안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동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아파트 정리하자고 하셔. 동현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집안 재산 꼼꼼히 신경 쓰잖아. 무슨 큰 뜻이 있겠어. 수아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서류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 증여 계약서 초안이. 동현이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대화를 짧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무료 법률 상담 기관을 검색했습니다. 예약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를 찾았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수아는 예약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금례가 식탁에서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그 서류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하면 좋겠어. 수아는 고개를 들지 않고 밥을 떴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금례의 젓가락 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는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률 상담 예약 날짜가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법률 상담 이틀 전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수아는 거실 쪽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금례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수아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소리가 사라지자 대화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강서구 아파트 증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증여인이 동의를 안 하는 경우에는요? 수아는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금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된 아파트인데요. 계약서는 준비가 됐고요. 수아는 그대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달랐습니다. 증여인이 동의를 안 하는 경우, 금례는 그 경우를 이미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마지막 그릇을 헹구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처음 나온 움직임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훨씬 전부터 수아가 알아채기 전부터 시작된 것일 수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을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날짜, 시각, 발언 내용. 전화 통화였다는 것도 함께 적었습니다.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 예약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틀이었습니다. 법률 상담까지 이틀. 그 사이에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수아는 인터넷 등기소 앱을 열었습니다. 강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습니다. 소유권 란을 확인했습니다. 수아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변경 이력은 없었습니다. 수아는 그것을 화면 캡처해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은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등기 상태. 그것이 지금 수아가 가진 것들이었습니다. 법률 상담 하루 전 저녁이었습니다. 동현이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아 자리도 처음부터 놓여 있었습니다. 동현이 있는 날에는 늘 그랬습니다. 금례의 목소리가 한 단계 부드러워졌고 수아에게도 수고했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수아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편한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저녁 내내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금례가 말을 꺼냈습니다. 동현아, 아파트 이야기 들었지? 내가 수아 잘 설득해서 서류 마무리하면 돼. 가족 자산은 가족이 관리해야 한다고. 금례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수아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류 안에 수중인이 어머니로 되어 있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공동명의가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앞으로 드리는 증여 계약이에요. 금례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야? 어차피 다 가족한테 남는 거잖아.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현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동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서명 못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아가 이 집에서 그렇게 짧고 분명하게 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금례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 동현이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대화는 수아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찻잔 속 차가 천천히 식어가는 것만 느꼈습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동현이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그래. 크게 받아들이지 마. 서류는 내가 없애버릴게.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현이 기다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따끔하게 말해볼게. 수아는 천천히 동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서류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동현이 말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이불을 폈습니다. 동현이 잠든 뒤였습니다. 수아는 불을 끄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거실에서 오간 말들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금내의 말, 동현의 말, 수아 자신이 한 말. 날짜와 시각도 함께 적었습니다. 내일 법률 상담이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 캐리어가 있었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캐리어 안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는 이미 머릿속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메모장을 저장하고 화면을 껐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6년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명절마다 혼자였던 부엌. 당연하게 이어진 살림. 부드러운 목소리 뒤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서류. 수아는 그것들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상담실에 들고 가야 할 서류들이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동현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옷 몇 벌을 조용히 넣었습니다. 내일 상담이 끝나면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현이 서울로 올라간 뒤였습니다. 금내는 안방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강서 쪽 아파트 증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인이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수아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꺼내두었던 캐리어가 바닥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짐을 넣는데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서류 봉투. 책상 서랍 안에 따로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증여 계약서 초안과 인감 위임장 양식을 출력한 것, 날짜별로 적어둔 발언 내용 출력본, 등기부등본 캡처 출력본. 수아는 그 봉투를 캐리어 안쪽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지퍼를 잠갔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금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복도에 나서는 순간 등 뒤로 찬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률 상담 기관은 지하철 새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대기표를 받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금내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해. 수아는 화면을 껐습니다. 번호가 호출됐습니다. 상담실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수아는 감정 없이 날짜와 상황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증여 계약서 초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 서명을 요구받았다는 것, 수중인이 시어머니였다는 것, 동의 없이 진행할 방법을 시어머니가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변호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수아는 메모장에 받아 적었습니다. 해야 할 것들이 정리됐습니다. 순서가 있었고 각각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온 수아는 건물 밖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봄 햇볕이 약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메모장을 펼쳐 방금 적은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시각에서는 금례가 수아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오늘 묵을 곳은 미리 알아두었습니다.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일단 며칠을 버틸 수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걸으면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금내에게서 동현에게서. 수아는 화면을 끄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그 사이 두 번째 법률 상담을 마쳤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했고 관련 서류를 추가로 갖추었습니다. 처리가 완료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아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셈이었습니다. 수아는 고시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가에서는 여전히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이틀은 하루에 수십 통이었습니다. 금내에게서, 동현에게서, 은지에게서. 오늘은 오전에 4통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동현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수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아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동현은 수아의 얼굴을 보자 한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내가 따끔하게 말할게. 그 서류도 없애버릴게. 다시는 그런 일 없게. 동현 씨. 수아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습니다. 그 서류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는 게 문제야. 내가 몰랐다는 게 문제야. 동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된 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었는지 내가 그걸 몰랐다는 게 먼저야. 동현이 돌아간 뒤 수아는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증여계약서 사진 출력본, 상담 메모, 등기부등본 사본, 순서대로 다시 넣었습니다. 봉투를 닫았습니다. 이 집에서 수아가 앉지 못한 식탁, 당연하게 맡아온 살림, 미리 준비되어 있던 서류. 수아는 그것들을 오래 곱씹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절차였습니다. 차분하고 순서에 맞게 처리해야 할 것들. 수아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을 적었습니다. 3번째 법률 상담, 등기 관련 서류 추가 접수. 그것뿐이었습니다. 메모장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고시원 창문으로 저녁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가에서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집 식탁에 수아의 자리가 다시 생겼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아에게는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